만약 당신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었던 나라에서 깨어났는데 그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선언된 쿠데타나 거리의 탱크, 바뀐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 헤드라인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미묘하고 더 은밀합니다. 폭력이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을 때, 야만이 하나의 방식이 될 때, 잔혹함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일상이 될 때, 정부가 더 이상 정부로서 기능하지 않고 사냥터가 될 때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장엄한 포고나 화려한 의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첫 임기 동안 한계를 시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회, 대법원, 그리고 국가의 무장 세력 내 공범 네트워크로 철저히 보호받는 가운데 모든 자재를 찢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 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국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가 아닌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ICE, 즉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단순한 관료 조직에서 중은사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춰진 경찰이 아니라 점령군처럼 행동했습니다. 백악관의 직접적인 명령 아래 움직이는 현대판 게슈타포였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묻지 않았고 명령했습니다. 문서도 시민권도 출생증명서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외모, 피부색, 억양, 두려움 가득한 눈빛만 존중했습니다. 당신이 출근하던 중이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이든 빵을 사러 가던 중이든 눈 깜짝할 사이에 복면을 쓴 무장한 신분증 없는 남자들에게 벽에 밀쳐질 수 있었습니다. 영장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명령뿐, 위에서 내려온 명령, 논의할 수 없는 명령. 당신이 손을 들고 있어도 저항하면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질문하면 불복종으로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동네에서, 주유소에서 사라졌습니다. 병원, 학교, 공공기관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때는 대낮에, 어떤 때는 한밤중에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변호사에게도, 언론에게도, 심지어 양심에게도. 정권이 한 생명을 무가치하다고 결정하면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익숙함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아이 앞에서 부모가 끌려가는 영상이 레드카펫에서 연예인이 넘어지는 영상보다 관심을 덜 받을 때, SNS에는 이런 공포를 정당화하려는 이론이 가득합니다. 잡혀간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합법적으로 있었으면 문제 없었을 거야. 규칙을 지켰어야지. 마치 사람을 우리에 가두는 것이 정당한 규칙이라도 되는 양, 마치 한 장의 서류 번호가 아빠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추방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깊고 어둡고 의도적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이민자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불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르게 생긴 자들에게, 다른 꿈을 꾸는 자들에게 그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군사작전처럼 퍼졌습니다.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급습, 학교 구역 봉쇄, 보건소 단속, 예배당 체포. 이 영상들은 모두 현실입니다. 절박함도 현실입니다. 영상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는 같습니다. 억눌린 비명, 울부짖는 사이렌, 그리고 철컥 닫히는 문소리. 문은 보호를 위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 위해 닫힙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은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 있지? 자유를 연설하던 상원 의원들은 어디 있죠? 헌법을 사랑한다고 외치던 주지사들은, 법을 수호하겠다던 대법원은, 인권을 외치던 언론인, 학자, 예술가들은
민주주의를 걱정하던 국제동맹국들은 대중은 어디에 있죠? 이 나라에는 이제 공모의 침묵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두꺼운 안개처럼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양심을 질식시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상이 아니면 괜찮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생각에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독재 정권은 충성심이 없습니다. 오직 탐욕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탐욕이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들의 문도 두드립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몰랐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상은 존재합니다. 증거는 존재합니다. 산산조각난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침묵 속에 사라진 목소리들, 닦이지 않은 눈물들, 사라진 사람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눈앞에 있습니다. 공포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활보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은 아이가 세상의 바닥을 잃는 순간을 위로해 본 적 있나요?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온 세상이 눈앞에서 그녀의 팔에서 잡아 뜯기듯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집에서 진짜 아이가 2025년에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6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벽에 기대어 수갑이 채워진 채 국가 위협인 양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그의 티셔츠를 꼭 잡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이. 아버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되풀이합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전쟁 지역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뉴욕입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범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당신과 비슷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이른 아침에 일어나 교통체증을 뚫고 고지서를 지불하고 아픈 부모를 돌보며 외투 챙겨라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보내는 사람들, 그들은 정직한 노동만으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은 누구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며 성장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부츠와 수갑으로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포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을 모릅니다. 추방, 불법 체류, 체포영장 집행 같은 단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버지가 쓰레기처럼 집 밖으로 끌려가는 걸 봅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검사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을 갉아먹는 상처를 안고 자랍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덜 소중하다고 여기는 국가가 만들어낸 집단적 트라우마입니다. 특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떨리는 휴대폰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다가오는 요원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딸을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요원들이 도착해 말합니다. 우린 단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질질 끌고 갑니다. 소녀는 뒤쫓으려다 넘어진 뒤 울부짖습니다. 요원 하나가 말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아빠한테 작별 인사해. 그리고 차량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통계 속에 누적되고 무시된 보고서 속에 서랍에 묻힌 자료 속에 존재합니다. 한 명의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지고 ICE 데이터베이스에 또 하나의 숫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미국의 수천만 중산층 시민들은 마비된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평생 일하며 시스템을 믿고 희망을 품고 투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삶을 삼키고 비정상을 일상으로 만드는 기계 앞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웃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골목을 감시하는 순찰차, 학교 위를 맴도는 헬리콥터, 지역 센터 앞에 정차한 흰색 밴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조차 정부 요원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더 이상 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외모입니다. 느낌입니다. 수상해 보이는 사람, 외국인처럼 들리는 이름, 조금 다른 억양, 수염, 여름에 어두워지는 피부색, 50세 이상의 사람들, 오바마 시대의 희망을 본 세대, 제도를 믿었던 이들마저 이제는 자신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경찰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이들은 성인이 된 자녀가 외출을 꺼리는 걸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손주들이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걸 목격합니다. 의료 예약, 조절 약물, 부족한 연금, 긴 병원 대기줄 사이에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든 남은 삶이 송두리째 뒤집힐 수 있다는 두려움. 이건 단순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닙니다. 도덕적 위기입니다.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정부가 특정 집단을 내부의 적으로 지정할 때 그건 더 거대한, 더 위험한 계획의 예고편입니다. 그건 시민들에게 불의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새로운 세대에게 타인의 고통이 누군가의 오락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공감이 전략적 실수로 여겨지는 체제를 향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얼굴이 있습니다. 서명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전부터 그는 스스로를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포장해 왔습니다. 사실은 편견을 일상화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연설은 점점 더 공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계산된 잔혹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압니다. 모든 눈물, 모든 가족의 붕괴, 모든 고통의 영상이 그를 숭배하는 지지층에게는 연료가 된다는 걸. 그에게는 모든 것이 서사이고 모든 것이 쇼입니다. 인간의 고통조차 권력을 세우기 위한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이 같은 시나리오를 따릅니다. 두려움을 조작하고 고통을 이용하며 분열을 통해 지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은 수천 년의 전략가처럼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그의 결정은 이성적인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면 통제를 향한 집착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고함으로 혼란을 키운다면 시진핑은 조용한 외교 복도 속에서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두 가지 스타일, 두 개의 가면. 하지만 하나의 욕망, 세계를 자기 이미지와 의지에 맞게 재단하는 것. 오늘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의 집착, 트라우마, 야망, 권력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사가 어떻게 수십억 인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깊이 있게 전문 용어 없이 담았습니다.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재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 안에서 외국인으로 여겨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인 의미에서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민자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태어난 거리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침입자, 위협 혹은 불필요한 존재처럼 취급받는 사람 말입니다. 그의 몸, 목소리, 생김새, 피부색 혹은 옷차림만으로도 환영이 아닌 감시를 유발하는 존재. 2025년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들에게 너무도 현실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 학교에서 공부했고 투표했고 세금을 냈으며 군복무를 했고
자녀를 길렀고 가게를 열었으며 지역 사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요원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로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E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민자를 넘어 미국 시민들에게까지 단속을 확대했을 때 그들이 사용한 이유는 외모가 비슷해서 혹은 식별착오였습니다. 이들이 실험한 것은 두려움의 범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 권리가 짓밟히는 걸 참을 것인가? 침묵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그 후 이 새로운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텍사스 주 출신의 한 남성. 출생증명서도 있고 유효한 운전 면허증도 있으며 전과도 없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사복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릿한 사진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 얘랑 닮았어. 그가 설명하려 하자 그는 수갑이 채워졌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으며 임시 감금소로 끌려갔습니다. 요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서류가 있어도 생김새가 개들이랑 닮았잖아. 이 문장, 개들이랑 닮았다는 하나의 암호, 낙인,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상상한 이상적인 외양에 맞지 않는 이들, 그 누구든 보이지 않는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수염이 있으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이름을 가졌다면 위험합니다. 여름에 피부색이 어두워진다면 편견의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3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평생 자신의 몫을 다하면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헌법은 평범한 시민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생중계로 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버텼습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직장을 지키고 부모를 돌보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싸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시민권조차 의심받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바락 오바마의 시대를 살아오며 미국이 점점 성숙해진다고 믿어온 사람들에게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정부, 실수하지 않고 비웃고 카메라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잔혹함을 자랑하는 정권. 아마 가장 깊은 배신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제도가 단단하다고 믿게 만든 시간. 그 시간을 살아낸 이들이 이제는 숨지 않는 독재의 신호를 다시 배우듯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수십 년간 쌓은 안정이 몇 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아픕니다. 내가 믿었던 나라가 이제 나를 감시하고 내 일상을 무너뜨리며 내가 태어난 곳에 속해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는 것. 그건 고통입니다. 2025년 수십 명의 미국 시민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몇몇은 몇 시간 구금 후 풀려났지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불운했습니다. 며칠씩 구금센터에 갇혀 있었고 아이들과도 떨어졌으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린 그냥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 새로운 정상 속에서 트라우마는 이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사람들, 특정 거리에서는 운전을 피하는 사람들, 아이에게 슈퍼에서 큰 소리 내지 마, 주목받지 마라고 말하는 부모, 순찰차와 마주칠까봐 병원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건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시민들입니다. 이웃입니다.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미 충분히 본 줄 알았을 때 또 다른 층이 드러납니다. 감시 기술의 사용. 수상한 프로필을 추적하기 위해 기술이 동원됩니다. 위치 기록,
가족 관계, 학교 성적, SNS 활동까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됩니다. 보안 장치라며 팔리는 이 도구들은 디지털 함정으로 사용됩니다. 추방된 친척을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 정부 비판 영상 하나 공유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이름은 어떤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무엇을 참을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정상으로 배울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시민이 개들이랑 닮았다는 이유로 끌려갈 수 있다면 내일은 어떤 이유로든 가능합니다. 옷차림이 이상해서, 억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어떤 상처든 기억이든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음은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고 우리를 깨웁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자신이 사는 거리에서 마치 남의 땅을 걷고 있는 듯한 감각. 동네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익숙한 얼굴들도 여전히 인사를 나눕니다. 빵집은 예전처럼 이른 아침 문을 엽니다. 하지만 공기 속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발걸음에 망설임이 있고 이웃들의 인사에는 침묵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정상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해야 하는 무언의 약속이 생긴 듯합니다. 2025년에 미국에서 소속된다는 감각 자체가 위험이 되었습니다. 익숙함은 감시로 대체되었고 시선은 더 이상 교감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함을 찾습니다. 스크립트에서 벗어난 움직임은 불편함을 일으키고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새로운 권력 프로젝트가 숨어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의심으로 작동하는 나라. 그렇다면 외모 자체가 처벌의 여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울이 더 이상 당신의 얼굴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 속엔 알고리즘, 편견, 비밀 지침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초상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워져야 할 얼룩처럼 제거됩니다. 지우개가 아닌 권력으로. 그리고 권력은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수술실, 2명의 의료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영장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 불복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질문이 모욕이 되었고 불법 진입을 막으려는 행동은 현장 요원의 눈의 폭력으로 보였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범죄가 된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이제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그 복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권리를 방어해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주머니에 카메라를 넣고 다닙니다. 수술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 남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진단 실수보다 체포가 더 두려운 순간, 우리는 집단의 영혼에서 무언가를 돌이킬 수 없게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병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사의 기본적인 신뢰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을 옹호하다가 눈에 띌까 두려운 교사, 보고서에 진실을 쓰기를 주저하는 사회복지사, 특정 동네에 편지를 전하는 걸 피하는 집배원.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공격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더 이상 총성이나 고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숨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로고도 없는 흰색 밴,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 차를 포위하고 사람을 목덜미에서 잡아 끌며 몇 블록 사이로 사라집니다.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누군가 촬영하려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끌려가고 싶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카메라를 내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질문은 현 정권을 변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아무리 시끄러워 보여도 침묵 없이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포기, 전체의 마비, 신중한 척하는 수능, 그것이야말로 저항의 모든 작은 행동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즉각적인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보여주는 진실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야. 미국 대도시의 거리를 걷는 이들은 이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공공 공간 속에 몸이 놓이는 방식 자체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서두름은 위장입니다. 친절함은 전략입니다. 두려움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것입니다. 간판에 짧게 끊긴 대화 속에, 도중에 끊긴 전화 속에 그 두려움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말합니다. 모든 게 잘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제가 과연 통제일까요? 규칙이 제복, 근무 시간, 요원의 기분, 혹은 당신의 피부색에 따라 달라진다면요. 어제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체포 사유가 될 수 있다면요.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폭력이 등장합니다. 지우기. 사람들이 끌려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묻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사라집니다. 전화도 프로토콜도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그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믿게 만드는 거대한 기계가 항상 작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지지 그룹, 대화 모임, 종교 공동체, 공공도서관의 비밀 회의에서 자주 오갑니다. 그게 나였다면 이건 살아있는 공감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시민이든 참전용사든 성실한 납세자든 주민협회 회원이든 소용없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부적절한 범주에 넣는 순간 그 어떤 보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두려움은 상품이 됩니다. 민간 보안 회사는 계약을 확장하고 드론, CCTV,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회사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합니다. 정부의 협조적인 언론은 이 모든 걸 우리의 안전을 위한 일거리라 포장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걸 사들입니다. 그들은 그 담론을, 그 심리적 방어막을, 그 편리한 마취제를 사들입니다. 뭔가는 해야 했잖아 라는 거짓된 확신과 함께 당신의 유일한 범죄가 일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도둑질도, 사기도, 폭력도, 협박도 아닙니다. 단지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출근 카드를 찍고 태양과 시멘트, 몸의 피로, 눈빛 속의 공포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사회의 기여를 돌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협처럼 쫓기게 된다면 그건 알라바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공공자금으로 지어진 한 건설 현장. 그 장면은 조잡하게 연출된 전쟁 영화 같았습니다. 순찰차, 헬리콥터, 무장 요원들, 고속으로 질주하는 사륜차, 그리고 도망치는 노동자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지 거기서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도망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쌓던 벽돌의 바닥은 곧 그들이 내팽개쳐질 땅이 되었습니다. 1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중 9명은 이미 한 차례 추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왜 돌아왔는지, 무기를 들지 않고 망치와 벽돌을 들기 위해 조용히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이 무엇이었는지를 국가가 노동자를 표적으로 삼을 때 그것은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국가는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 자체를 처벌합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하지 마라.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학교를 짓는 노동자의 일이 왜 불법인지, 누가 그 불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까? 누가 고용하고 누가 지불하며 누가 침묵합니까? 거론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미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 공공사업 대부분은 불법을 무시한 하청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감독하는 척하고 건설사는 규칙을 지키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드러나기 직전 벌은 가장 약한 사람에게만 떨어집니다. 책임자도 계약자도 정치인도 그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나타나고 카메라는 돌고 이름은 노출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공적인 작전의 통계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이란 무엇입니까? 같은 주에서 며칠 전 점심시간에 한 노동자가 체포되었습니다. 폭력은 없었지만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점심도 마치지 못한 채 페인트 범벅이 된 옷차림 그대로 전화 한 통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병원에 전화하고 경찰에 전화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모두가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사흘간 남편이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사흘간의 침묵,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신뢰의 균열, 관계의 파열, 몸의 이상, 불면증, 국가에 대한 믿음의 붕괴, 그리고 투손 아리조나주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달기사 37세, 미국 시민, 과테말라계, 수염이 길었습니다. 그는 국경 탈주범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지역 경찰이 멈춰 세웠고 기본 확인 후 ICE에 넘겼습니다. 그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고 다녔던 학교를 설명했습니다.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찾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후 지문 대조 결과가 나온 뒤 경찰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유? 외모가 비슷했기 때문. 하지만 진짜 무게를 가진 건 상징적 유사성이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운이 좋은 쪽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항변하려다 체포저항 터단그로 기소되었습니다. 뉴저지에서 62세 여성, 포모, IC 차량에 영장을 보기 전까지는 타지 않겠다 말했고 그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장면을 8살 손녀가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식 성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작전하고 있다. 통계는 자랑스럽게 발표됩니다. 마치 트로피처럼. 마치 산산조각난 인생이 성과 지표라도 되는 양, 그리고 나라 전체는 분노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직 자기 차례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이 질문은 식탁 위에서, 회의 중에, 예배 시간에, 교실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이민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윤리와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하나의 진실. 이 단속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위치 정보, 출신 민족,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소비 이력, 어떤 가게를 얼마나 자주 가는지, 이 모든 게 결합됩니다. 지역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앱들조차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 보안 회사들은 수상한 움직임 자동 경보누를 포함한 감시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수상함을 정의하는가? 이제 탄압은 소리를 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잡혀가는 법을 배웠을 때 그들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라틴계 지역에서는 일련의 앱 네트워크가 신문이 외면하는 현실을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모든 단속, 모든 습격, 모든 도주 경로가 디지털 열지도처럼 그려집니다. 그것은 곧 제도적 얼음은 오래전에 녹아버렸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6월 이후 400건이 넘는 무장작전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주 중인 범죄자들이 아닌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던 엄마, 장 보던 노인, 집 앞에서 웃고 있던 10대 아이들.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을 타단속이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질문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거짓의 첫 번째 참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술작전 스탁이라는 말로 임신부를 바닥에 내던지는 행위를 포장할 때 그들은 단순히 폭력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폭력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서사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은 국가 운영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정상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커뮤니티 감시자가 찍은 영상 한 편. 에너하임의 골목, 두 남성이 뛰고 있습니다. 한 명은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기려 하고 다른 한 명은 넘어져 민간인처럼 보이는 요원에게 붙잡힙니다. 남성은 쓰러지고 요원은 권총을 꺼내 머리에 조준합니다. 어디선가 외침이 터집니다. 그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카메라가 흔들리고 화면이 꺼집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뉴스도 보도하지 않았고 어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몇 개의 이야기가 화면 바깥에서 끝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침묵 속에 아이를 묻었을까요? 왜냐하면 신고는 더 많은 눈, 더 많은 총, 이름 없는 요원들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산 페르난도 밸리의 한 지역, 3주 동안 IC의 작전이 19건. 하지만 가장 무서운 숫자는 체포 숫자가 아닙니다. 포기한 숫자입니다. 6가구가 스스로 이사했고 두 이곳이 가게를 닫았고 한 여성은 2년간 진행해온 입양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무서워서 사기로 몰릴까봐. 공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후퇴하게 만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후퇴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독재가 자라납니다. 군화 행진이나 격렬한 연설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속으로 파고드는 것. 삼켜지는 말, 피하게 되는 거리. 인사하지 않는 이웃, 질문을 멈춘 교사, 순찰차를 보면 눈을 내리는 아이. 그리고 제발 이게 과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언의 문제입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 식당 앞 정원을 손질하던 중 백주 대낮에 무장 요원에게 구타당했습니다. 손님들은 지켜봤고 몇 명은 찍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혐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고요. 하지만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저 폭력적인 접근이 있었고 익명의 제보 하나뿐.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불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곳에 골절을 입고 6일간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네바다주의 구금센터로 직행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과 야만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일까요? 2025년에 미국에서 그 거리는 마일이 아니라 초로 측정됩니다. 멈춰라는 말과 목을 짓누르는 무릎 사이, 단순한 신원 조회와 인생 파괴 사이. 당신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 누군가는 감시하고 있겠지. 맞습니다.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이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민간 보안 기술 회사들이 이민 단속 장비를 독점 계약으로 공급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전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법니다. 더 많은 밴, 더 많은 카메라, 더 많은 보고서, 더 많은 계약 연장. 고통은 수익 항목, 불안은 데이터, 공포는 KPI. 당신은 알고 있나요? 공립학교 안에서 실시간 행동 분석과 얼굴 인식이 결합된 패키지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위험 행동을 예측한다는 명목해 라틴계 지역의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감시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테스트 중이라는 것을, 아직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 왜 어떤 선생님은 자기에게 다르게 대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이 위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건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그 포장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극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통제 방식입니다. 정체성을 조기 길들이게 하는 방식, 통제, 억제, 정복.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게 어디까지 갈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허용할 건가? 입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이것이 마지막 장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무장된 폭력이라 해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심장의 박동처럼 살아있는 것들, 공포가 퍼뜨리는 침묵 속에도 응답의 씨앗은 숨어 있습니다. 모든 독재는 균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침묵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깨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을 통해 삶은 저항합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이 시작되면 피난처를 내주는 여성, 거리에서 혼란이 일어날 때 학생의 손을 붙잡는 교사, 두려움에 떨면서도 카메라를 켜는 청년, 그리고 마을 회의에서 눈물을 머금고 외치는 노인, 이건 계속될 수 없어요. 이것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이 완전한 붕괴를 막고 있는 실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대답은 약속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착각입니다. 혼란을 만드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억압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한 자들, 고통을 담론을 통제로 바꾸는 자들, 도널드 트럼프는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만을 전략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정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구원의 말처럼 포장되었고 그의 권위는 정의가 아닌 자애에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시진핑은 표면적으로는 청결하고 효율적인 기계를 조용히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의 톱니바퀴는 두려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엄격한 구조, 다른 얼굴이지만 같은 논리입니다. 계획된 지배, 재배된 권력, 조직된 억압, 이런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건 그들을 신격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을 해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의 흐름은 단순히 회의록과 통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경험에서도 비롯됩니다. 엄격했던 윤영이, 씹히지 못한 패배, 침묵 속에 자란 상처, 대중의 눈밖에서 자라난 사상, 그리고 폭발의 순간 이 모든 걸 담은 심층 디지털 도서를 제작했습니다.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뿌리까지 파고든 진지하고 깊이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권위주의적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만약 이 영상 속 어떤 장면, 어떤 단어, 어떤 기억이 당신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세요. 당신이 느낀 것,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것, 당신에게 새로운 인식을 준 그 무언가,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그건 단순한 반사가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말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봤다. 나는 무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유하세요. 모든 걸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두려움에 침묵한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싸울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줘서, 이 일이 당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껴줘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성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길, 그리고 용기가 당신의 등불이 되길.